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통과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K반도체가 강세를 보입니다. 브로드컴 실적 영향 때문인데요.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등에 힘입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 레거시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미중 반도체 정쟁은 확전 기조를 지속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12월 18일 수요일 마켓나우 일부 이슈레다로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근호, 곽유정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반도체가 참 오랜만에 이슈로 좀 올라왔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네. 최근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어떤 좀 포인트들이 좀 보이셨어요? 일단 어제까지는 굉장히 좀 좋았죠. 그렇죠, 시장을 주도했다. 그렇죠. 이제 개엄 이후에 어떤 이제 연기금 쪽의 매수로 좀 약간 주가적인 흐름이 좀 좋게 뽑혔었는데 밤사이에 이제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 좀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름대로 좀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을 좀 개장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좀 기대를 좀 접고 보는 게 좀 그렇죠.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아직은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죠. 네. 그 물량들은 이제 연기금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들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말이 좀 많긴 합니다만 좀 그 부분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연기금이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을 원래 공식적으로는 15.4%를 담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현재 지금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폐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150조 정도밖에 채우지 않았어요. 원래는 금액적으로 169조를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국내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했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연말까지 169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뭐 다른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 19조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좀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땐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듯한 느낌이고 앞서 이제 나왔듯이 마이크론 실적이 미국 시간으로 19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요.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네.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밑에가 빨간색이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예. 위쪽은 마이크론 주가 흐름이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럼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을 때 예. 하이닉스를 분석할 이유가 없다. 그냥 마이크론에 올라가면 하이닉스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하이닉스에 보냈던 HB의 엔비디아의 그 찬사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약간 느끼게 해주고요. 네. 근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맞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의 2분기죠. 마이크론 입장에서 3분기가 될 텐데 시총만 따지면은 마이크론이 40조 원이 더 높습니다. 하이닉스보다. 네, 그렇죠. 근데 실적을 보면 순이익 기준으로 미국 이제 순이익을 보니까 마이크론 3분기 순이익이 4천억대 중반 정도 나왔어요. 근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4조 원대 중반이 나왔거든요. 네. 거의 뭐 8배, 9배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어떤 매출도 하이닉스가 더 많고 근데 시가총액에서 마이크론한테 밀린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를 하면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의 향방을 좀 예측하는 게 좀 아이러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네요. 그게 너무 크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또 이벤트가 좀 하나 있죠. 그 일본에서 키옥시아가 이제 낸드 쪽에 2, 3위를 다투고 있는 키옥시아가 상장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지분을 갖고 있죠. 한 15% 예, 맞습니다. 정도. 예. 이 부분 이제 시장에서 그 키옥시아 상장을 이렇게 좋은 눈으로 보진 않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반응하는지 같이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보면 특히 이제 탄핵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굉장히 한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그때도 보면 SK하이닉스는 참 단단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박 이사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하셨지만 삼성전자랑 국내에서 또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뭐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의 대표 반도체주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아니냐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 정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제 마이크론이랑 비교해 보니까 또 이렇게 차이가 참 많이 나는군요. 자,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자, 이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어제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자, 고은배 랭커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특히나 1년간 AI 시장의 성장성이 200%가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주는 물론이고 소부장 관련 기업들까지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유일한 TSMC 협력사로 알려진 LG랜드는 가격 제한폭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34,000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대표 기업인 리노공업 역시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어제도 7%에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반도체 3대장이라 불리는 DB하이텍도 3%가량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2.6%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추세 자체도 5일 차트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다시금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다만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대3대장 가운데서는 2%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연일 쏟아지고 있고요.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무려 15거래일 연속 지금 삼성전자를 향해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10월 30일부터 외국인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일 순매도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좀 쪼그라든 상황이고요. 어제 분위기 자체도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뭐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뭐 CXL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등등등 이제는 뭐 분야별로도 굉장히 해당 종목들이 많고요. 그만큼 이 반도체 관련 이 시장 산업이 국내에서 얼마나 큰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자, 박 이사님.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그 업황이 뭐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원가 절감을 했을 때 한마디로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름은 이제 KNJ라는 기업이고요. 낯섭니다 좀. 네. 예.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이제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면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이 웨이퍼를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링을 한마디로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머티리얼즈, 그다음에 TCK, 그다음에 KNJ 이제 세 회사가 이제 시장을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가 절감을 들어갔을 때 왜 KNJ가 수혜를 보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비포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애프터 마켓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포 마켓은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미리 들어있는 부품이고요. 애프터 마켓은 우리가 이제 고장 났을 때 카세트에 가서 바꾸는 부품이 애프터 마켓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식각 공정에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식각 장비를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거의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도쿄 일렉트론이 식각 공정 들어갈 때 이제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비포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TCK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식각 공정에서 처음에 들어갔던 부품들, 이제 이 카바이드 링은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한 10일 정도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걸 뭐 많이 쓰면 15일 정도 쓰는데 네. 요게 이제 KNJ에서 쓰는 게 조금 더 내구도가 좋아서 다른 이제 비포 마켓 제품들보다 한 5일 정도 더 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도 좀 싸고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
시각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도쿄 일렉트론 쪽에서 사는 부품 말고 우리가 요거를 다시 애프터 마켓에서 우리가 사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KNJ 실리콘 링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KNJ를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공장도 증설이 거의 이제 완공이 된 상황이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렇게 막 크게 이제 성장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시장이 어려워도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TCK와 하나머티리얼즈의 비포 마켓 제품을 KNJ가 애프터 마켓 제품으로 좀 침투율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KNJ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삼성향이라는 점도 좀 있고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요 관련주들은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TCK는 많이 우리가 좀 들어본 네, 네. 그런 종목들인데 그보다는 좀 후발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조금 뭔가 좀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NJ 말씀을 하셨고 곽 전문가님 어떤 반도체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에이징랜드 그때도 한번 맞아요.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제 굉장히 주가 좋았어요. 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 예. 하나증권 쪽에서 어제 에이징랜드와 가온칩스를 최선호주로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자금도 지금 또 들어와 주는 것 같아서 에이징랜드가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뒤따라서 가온칩스와 같은 또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그 흐름을 좀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온칩스를 가지고 왔고요. 예. 디자인 하우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팹리스가 설계고 이제 파운드리가 생산이다라고 한다면 그 팹리스에서 설계된 도면을 파운드리 그러니까 생산 쪽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재조정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편곡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또 부각이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지각 변동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 중이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디자인 하우스 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가온칩스가 최근에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많이 지금 계속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어버브 반도체와 같이 함께 가정용 마이크로 이제 컨트롤스 계약 협력을 시작으로 해서요. 8월 달에는 디벡스와 협력해서 AI 연산이 가능한 NCU 상용화를 지금 현재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 또한 이제 텔레칩스, 넥스트칩과 협력해서 2025년도에는 오토모티브향의 칩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만 들었을 때도 여기 지금 협력사가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구나 싶으실 수 있을 글쎄. 거예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해외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외형 확장을 이뤄 나가고 있거든요. 2022년도경에 일본 쪽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적자가 좀 지속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제 도요타 그룹의 토멘 디바이스와 같이 함께 전략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웍스로부터 2나노미터 AI 가속기 개발을 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향후 또 미국과 또 중국까지 지금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향후에는 이런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기존의 일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또 수주 잔고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쌓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 사업 특성상 사실 이제 해외 현지에 진출을 하더라도요 고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이 해외 모멘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자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까. 특히 이 가오칩스 같은 경우에 아래 하단에 나온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의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는 점, 네. 한 5대 지금 파트너 중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가 또 삼성전자가 반등이 또 나오면 같이 함께 또 그렇죠. 궤를
함께하는 커플링이 되는 그런 주가 움직임도 많이 또 보여줬기 때문에 흐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온칩스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 확실히 이제 AI 열풍 타고 하드웨어 쪽 관련 종목들이 올 초까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작년 이제 최저가 13,200원 구간에서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27,9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상승분이 되돌림이 지금 다 나와주는 그러게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네, 다시 원래 주가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저평가 모멘텀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저 구간 27,450원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지금 한 2주 정도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온치에서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주가가 이게 이 정점에서 사시던 분들은 이게 정점이 대략 올해 3월 말 정도였는데 그때 했던 분들은 정말 올해 내내 아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 찍어가고 다시 좀 반등을 뚜렷하게 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